네, 공략조 타임으로 넘어와 봤습니다. 하나씩 종목 받아보기 전에요. AS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AS, HD 현대 마린 엔진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어제 또 그렇게 다 같이 오르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언제까지 올라가는 건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가격 전략 혹시 변동사항 있으실까요?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종목이 현대 마린 엔진이라는 종목인데 매수가 잘 됐고 목표가가 29,500원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어제 3250원 넘었잖아요. 목표가 돌파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종목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 3만 원 돌파하는 모양을 흐름을 보고 이 종목을 더 가져갈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어제 보면요. 어제 돌파를 했잖아요. 자, 근데 어제 돌파한 이유가 뭐냐면 그전까지는 트럼프의 관세 이슈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조선밖에 없다. 이게 이슈였거든요. 근데 어제 관세가 어느 정도 해소가 돼 버렸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서 오는 수급이 빠지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의 이 관세 협박은요 앞으로 최소한 한 달은 무조건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이런 관련 이슈로 그렇게 되면 3월 달까지는 계속 조선주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조정 나올 때 들어가는 게 맞고요. 지금 보면 현대마린솔루션은 일단 목표가를 돌파하긴 했는데 어제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데도 굉장히 쉽게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자, 거래량 뭐 다른 제가 좀 올려드리면 거래량이 어제 거의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어제 거래량이 전일 비해서 2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52주 신고가가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돌파했다 그러면 위에 매물대도 없지만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저항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래량을 봤을 때 요거는 거래량이 붙지 않아도 이 정도 52주 신고가가 계속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5일선과 11선 사이에 들어오면 아직 5일선 부근에 다 오긴 했는데 28,000원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가 준다 그러면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목표가는 당연히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한 10% 정도 위로 업사이드 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 29,500원 목표가 달성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목표가 한번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지금 뭐 거래량을 봤을 때 아직 특출난 거래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뭐 예를 들어드리자면 이 정도 거래량, 그러니까 작년 중순에 나왔던 거래량이 있죠. 작년 8월에 나왔던 이 정도 거래량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안 나왔잖아요. 이 정도 거래량 나오려고 그러면 그래도 여기서 한 10%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2차 목표가로 제가 33,000원으로 제가 이 목표가를 상향을 시켜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의 관세 이슈는 다음 달 초까지 3월까지는 지속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 오늘 조선주가 빠지면서 다른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죠. 특히 반도체 패키징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 패키징 또 뻔해요. 또 중국에서 또 관세 얘기 또 나오면 또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대안주로 조선주가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게다가 이제 HD 현대 마린엔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조선이 좋아도 올라갈 수 있고요. 게다가 이 기업의 매출비 중에 80%가 중국에 또 수출합니다. 중국에서 배는 잘 만드는데 엔진을 못 만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많이 가져가는데 그 엔진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현대 마린 엔진이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조선이 잘 되든 한국에서 조선이 잘 되든 양쪽으로 다 수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 쪽만 계속 모멘텀이 살아있다 그러면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시장의 유불리에 따라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33,000원 계속 올려드리고요. 자, 그리고 손절가를 제가 지난번에 24,000원 말씀드렸거든요. 네. 자, 이제 손절가는 27,000원으로 지난번에 매수가가 26,5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위로 여러분들이 손절가를 올려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손해 보시면 안 됩니다. 황금 매가 같이 하신 분들은요, 이 종목이 이제 손해 볼 수 없는 종목이 된 겁니다. 잊지 마시고 손절가와 목표가 수정해드린 거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HD 현대 마린 엔진 AS 받아봤고요. 목표가 33,000원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익절가로 가져가겠습니다. 24,000원에서 27,000원으로 끌어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AS는 유로메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또 추천해 주시고 나서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가까지도 정말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기다려볼까요? 아니면 좀 더 올릴까요? 이 종목은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좋아할 만한 네. 그런 소재를 두 개 다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유로메카 하면 여러분들이 다 로봇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로봇주가 괜찮죠. 그래서 로봇 이슈로 오늘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이 기업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 마린 엔진과 같은 조선 쪽 수혜도 있는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은 다른 기업하고 좀 다른 로봇 이슈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 기업은
용접 관련 로봇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조선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인력 관리가 제일 힘들거든요. 워낙에 위험한 작업이기도 하거니와 그동안 이게 캐즘에 빠지면서 조선 쪽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조선 쪽에서 지금 수주를 받아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수주를 더 이상 못 받는다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쪽이 시장이 그렇게 빨리빨리 못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로봇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로메카의 용접 로봇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 조정이 나오면서 좀 내려가긴 했지만 바닥을 3만 원 부근에서 지켜주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바닥은 3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한테 손절가 27,000원, 매수가 31,000원 말씀드렸잖아요. 31,000원에서 매수는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어렵지 않게 되셨을 것이고요. 지금 34,000원으로 1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기업 37,000원까지 가는 거는 로봇 모멘텀으로 봐도 충분할 것 같고요. 조선 쪽 모멘텀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블 수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7,000원은 제가 봤을 때는 보수적인 가격이다 생각이 되고요. 그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37,000원 매수가 목표가 계속 유지하시고 매수가 31,000원대 이것도 유지해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안 내려갈 것 같긴 한데 근데 요즘 트럼프 입이 워낙에 험악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노려보겠고요. 일단 35,000원 넘어서기 전까지는 31,000원대 한번 다시 찍을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염두에 두시고요. 매물대 돌파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비중 조절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요. 유로메카 여러분들 37,000원 목표가 일단 유지하면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손절가는 27,000원, 매수가는 31,0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동일하게 잘 끌고 가면서 조금씩 모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살짝 문제입니다. 티웨이 항공 AS 준비되어 있는데 잘 나가다가 또 지금 3일 연달아 꼬꾸라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손절가도 머지 않아서 비중을 축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좀 대응 전략을 바꿔볼까요? 이거 아닌데요? 아니에요. 왜냐요? 오히려 지금이 계속 모아야 되는 그게 기회인가요? 아니고요. 이거 목표가를 달성을 했어요. 이미 한번 갔다 왔던 종목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 명절 전이었죠. 네. 1월 22일이었나요? 그 제가 수요일 날이니까 그날 출연한 게 맞네요. 그날 3,400원 매수를 드리고 목표가를 4,000원 정도 드렸어요. 근데 4,500원까지 갔잖아요. 목표가 돌파를 했어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시장에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M&A, 그러니까 적대적 M&A 이슈가 떴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종목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한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정작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은 좀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짚어주셨다시피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지분 이슈, M&A 이슈가 뜨는 종목들은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특히 그 주기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항상 걸려버립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M&A 이슈가 나왔던 이슈가 그 날짜가 작년 9월이었거든요. 그때 9월 달에 한번 뜨고 3개월 딱 조정 나오고 나서 지금 올해 2월 달에 다시 한번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또 3개월 기다리냐? 그렇진 않아요. 이제 이 기업은 시간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월 달 주총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자, 지금 1대 지금 대주주가 예림당이고요. 2대 주주가 대명그룹입니다. 1대 주주와 2대 주주의 지금 지분 차이가 딱 3%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으로 따져도 지분을 장내에 매수한다 그러면 현재 가격으로 한 200억 정도면 지금 티웨이 항공의 시가총액이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되는데요. 200억만 있으면 이 기업의 경영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탐낼 만하죠. 근데 그게 그 전쟁 붙는 첫 번째 전선이 올해 3월 달 주총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그때까지는 이 이슈가 계속 될 걸로 보여요. 다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달려갔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21선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오늘 제가 이 종목 오늘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새로 들어가야 되나? 고민을 좀 했었는데 왜냐하면 아침에 내려가지 않고 더 내려갔어야 되는데 아침에 중간에 급등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원하는 가격은 21선 근처예요. 21선이 지금 3,000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번 내려오면 재진입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목표가를 새로 들어야 되는데 네. 그때는 목표가는 이제 4,000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지금 재매수를 노리는 건 3,000원 정도. 그러니까 지난 명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3,000원대 매수 추천을 드렸잖아요. 목표가 넘어섰습니다. 40% 정도 시세가 나왔고 수익 보신 분들을 축하드리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시세에 또 새로운 시세를 좀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왔으니까요. 그때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또 황금 매가 같이 한번 누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1월 24일 목표가 37,000원 뚫고요. 41,100원에서 종가 기록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다 말 그대로 차익 실현을 못하고 계속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매수가 3,000원에서의 재진입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그럼 손절가는 그때 그대로 가져갈까요? 3,250원? 매수가 3,000원인데 3,250원이 될 수가 그러니까요. 더 없잖아요. 낮춰야 될 것 같아서요. 3,000원대 매수하시면요. 바로 밑에 2,900원이 61선이란 말이에요. 네. 그거 봐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 61선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거든요. 게다가 이격이 지금 10% 이상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10% 이상 벌어져 있는 그 이평선을 지지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지분 이슈가 워낙에 변동성이 큰 이런 변동성을 몰고 다니잖아요. 자, 그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약간 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쪽으로도 업사이드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걸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3,000원 매수가 되신다 그러면 61선 요거 손절가 책정하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월까지 변동성이 꽤 크게 잡힐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공약주 하나하나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와 주신 첫 번째 공약주가 나노엔텍입니다. 나노엔텍 포인트 하나씩 짚어볼게요. 네, 나노엔텍은요. 의료기기 종목이에요. 네. 특히 어제 샘얼트먼이 와가지고 한국의 AI 의료기기 종목들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제 오늘도 보니까 AI 관련주들이 아침부터 상승이 좀 잘 나오고 있고 잘 버티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도 그런 AI의 헬스케어 관련 종목 이슈도 있고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도 헬스케어 실제로 제품을 좀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체외 진단 부문에 경쟁력이 좀 있다 보니까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이 잘 알려져 있고 특히 미국, 유럽, 남미 이런 해외 시장 공략을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국내외 유통망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비만 치료제 하면 가장 유명한 회사가 우리 앵커님 기억하시는 회사가 있으실까요? 비만 치료제 쪽이요. 예, 예. 비만 치료제 쪽은 제가 엄청 잘 안다기보다는 들어본 데 블루엠텍 쪽으로 아니 관심이 많이 해외 가요. 회사. 아, 해외 쪽이 예, 예. 1111이요. 1111 네. 하나 더 있잖아요. 뭐죠? 노보노디스크. 아, 노모노디스크.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회사에서 뭘 만드는지는 뭐 잘 몰라도 회사 이름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루이비통의 시가총액까지 앞서가지고 전체 그 스웨덴이었나요? 예, 그 나라의 GDP에 거의 40% 50%까지 잡아먹는다 그래가지고 아주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자, 이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이 노보노디스크가 만드는 그 주사제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의료용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보노디스크의 실적이 계속 올라가면 이 기업도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인데 이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 노보노디스크는 자체적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있지만 직접 시작을 만들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노보노디스크는 서머피셔라는 OEM 기업한테 우리 위고비를 만들어줘 해갖고 위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머피셔가 여기에 있는 부품을 다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사기도 필요하고 바늘도 필요하고 막 있잖아요. 근데 나노엔텍이 여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나노엔텍이 서머피셔에 이 기자재를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 나노엔텍의 실적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지금 드리냐면 오늘이 수요일 맞죠? 네. 예, 오늘 저녁에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오늘 종가 부근에서 혹은 지금 3,500원 부근에서 진입을 해놓고 노보노디스크 지금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엄청 많이 내려왔어요. 조정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자리도 되고 이번에 노보노디스크 실적이 나쁘게 나오더라도 주가가 충분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반전 가능하고 혹시라도 노보노디스크가 이번에 새로운 신약이 하나 나왔는데 이거 본격적으로 또 판매하겠다 IR에서 전하게 되면 노보노디스크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또 반전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나노엔텍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슈 몰이도 될 것이고 그리고 나노엔텍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 조정이 충분히 나왔어요. 자, 3,750원에서 지금 3,500원까지 쭉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이 기업도 지금 실적 재료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노엔텍은 지금 가격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나노엔텍을 제가 오늘 추천주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매수는 3,500원 정도에서 매수가 여러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3,590원인데 3,500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봤다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 왜? 오늘 LG CNS가 상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종목들이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낮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한번 밑에서 한번 노려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손절가는 3,1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직전 고점 바로 매물대가 있는 4,500원까지 이렇게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채팅방에서요. 만약에 실적 발표 컨센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 어떡하나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요. 주가 눌림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노보노디스크가 가이던스가 안 좋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노보노디스크가 사실 생산을 많이 해서 많이 안 팔린 게 아니고요. 생산이 안 돼서 못 팔았어요. 품절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노보노디스크 최근에 보면 없어서 못 파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공장에서 생산을 얼마나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거기다 기재재를 내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캐파는 지금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근데 공장 증설이 늦어지면 당연히 IR이 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이 나온 이유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품절이 돼서 못 팔고 있어서 납품이 계속 되고는 있지만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슈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공장 증설, 올해 공장 증설 계속 나올 것이고요. 그러면 IR 측면에서는 이 실적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시장의 눈높이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른데, 근데 노보노디스크 실적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정도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땐 마무리가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제가 지금 차트를 준비를 안 해와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노보노디스크 한번 차트 한번 우리 띄워주실 수 있으면 한번 띄워줘 보시면 차트 보시면 오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 사실 제가 해외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나노엔텍보다도 노보노디스크를 한번 들어가 볼까 고민을 해봐도 될 정도로 노보노디스크의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어요. 지금 저기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차트에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가이던스가 안 좋더라도 추가적으로 내려갈 모멘텀은 많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 그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 그러면은 IR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뭐 다음 분기 1분기는 뭐 실적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25년 전체 분기로 보면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요 현재 자리는 제가 봤을 땐 기회의 자리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노보노디스크 관련 이슈가 있다 그러면 지금은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보노디스크 따라가는 나노엔텍 받아봤고요. 오늘 3,500원까지 기다렸다가 3,500원 부근에서 천천히 매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략주로는 모비데이즈 가져와 주셨습니다. 확실히 요즘 틱톡이 굉장히 이슈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모비데이즈도 하나씩 짚어볼게요. 네, 모비데이즈는 틱톡 관련 수혜주인데요. 모비데이즈는 뭐 하는 기업이냐면 모바일 마케팅 플랫폼,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광고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 마케팅하고 그리고 기존에 마케팅을 하려고 했던 회사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모멘텀이 좀 있고, 모비데이즈의 가장 큰 강점은 틱톡의 공식적인 인증된 광고 대행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틱톡의 주가가 계속 내려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작년에 7,000원 있던 주가가 지금 올해 초에는 1,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내려왔다가 틱톡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틱톡 덕분에 당선이 됐다. 그래서 자기 선거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틱톡에 대한 굉장한 그런 이 애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일론 머스크가 틱톡을 인수할 수도 있다. 그러면 틱톡이 미국에서 퇴출이 안 되면서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송출이 될 수 있다. 당연히 모비데이즈 틱톡의 공식 광고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미국이라는 그런 광고 시장을 안 뺏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좀 최근에 나왔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요즘은 또 이런 말이 나와요.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사이가 좀 안 좋아진 것 같다. 뭐 그 사실은 확인은 안 되고 있지만 루머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자, 최근에 트럼프가 또 이런 걸 또 하고 있죠. 최근에 ETF나 이런 거 돈을 모아서
지금 펀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 그러니까 틱톡을 거기 아래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지분을 사들일 수 있게끔 이런 행정 명령까지 할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일론 머스크가 틱톡을 인수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그러면서 내려온 건데 반대로 트럼프가 독자적으로 요 틱톡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고 있고 좀 있으면 이제 중국하고의 협상이 있잖아요. 지금 틱톡이 계속 이 위에서 지금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틱톡의 미국 지분을 파는데 허가가 필요하거든요. 네. 중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데 중국 정부가 이걸 허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수가 지금 물밑으로 올라갔다 다시 물밑으로 내려갔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조용한데 지금 오늘부터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만나서 어느 정도 오늘부터 좀 시작이 될 수 있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보복 관세를 오늘 당장 하는 게 아니고 2월 10일로 일부러 미뤄놓은 거예요. 트럼프하고 협상을 계속 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이벤트가 나온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틱톡이 미국 회사 혹은 미국의 이런 지분 투자 회사에 인수가 된다 그러면은 틱톡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오르면서 모비데이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 나오는 시점은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 트럼프가 틱톡에 대한 애정을 보이고 있어서 지분 인수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좀 있긴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300원대 매수가 좀 유효해 보이고요. 손절가는 2,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 판단됩니다. 자, 목표가는 좀 많이 잡을게요. 3,000원. 왜냐면 트럼프가 좋아하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 트럼프 말 한마디에 시가총액 조 단위도 막 상한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 굉장히 싸요. 자, 그런데 만약에 틱톡이 살아남는다 미국에서 그러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벼운 종목이고요. 매물대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매물대 가장 하단이라고 할 수 있는 3,000원대 뭐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매물대 가장 단단한 데가요. 3,100원, 3,200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목표가 3,000원 말씀드렸잖아요. 그 단단한 매물대 바로 아래다 해놓는 거기 때문에 가격대도 부담이 없어 보이고요. 물론 직전 고점보다는 좀 높긴 하지만 이전에 틱톡이 살아남았다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었고요. 일론 머스크가 인수할 수도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틱톡 미국에서 퇴출시키지 않겠다 그러면서 올려놨던 가격이 2,990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틱톡 인수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뭐 3,000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격적 모멘텀도 살아있고 그리고 트럼프 관련 이슈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이 돼서요. 지금 가격대는 우리가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씩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는 모비데이즈 틱톡 관련주로 받아봤습니다. 2,300원대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해보는 접근으로 하나하나씩 공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데이즈 다음으로 살펴볼 게 PNSB 케믹스입니다. 오늘 로봇주들 강하게 올라가지만 제가 지금 보니까요. 한 30분, 1시간만이라도 좀 일찍 방송이 시작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고요. 진입하기 지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몰랐어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도 지금까지 차트를 못 봤거든요. 네, 급등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10시 반 넘어서면서 제가 이 자료를 9시 반에 보내드렸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제 가장 좋은 가격이 14,000원, 14,500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15,000원 넘어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딱 보다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차트를. 예. 와. 왜 그러냐면 오늘 로봇주가 좋잖아요. 자, 그 영향도 좀 있고 그리고 네. 어제 샘 올트먼이 AI 헬스케어 쪽 광고를 했잖아요. 자, PNS 미케닉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샘 올트먼 이슈 그리고 삼성전자 이슈까지 같이 엮이면서 시너지가 좀 나고 있는 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 PNS 미케니크스 같은 경우에는 환자 맞춤형 의료 로봇을 개발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재활 로봇에 좀 특화가 돼 있습니다. 보통 상지, 하지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해서 회사별로 좀 이게 좀 이 움직이는 텀이 다르다 보니까 하지 따로 상지 따로 이렇게 만드는 게 보통인데 네. 이 기업은 상지 그리고 하지 그리고 유아용 보행 로봇까지 재활훈련 로봇까지 싹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로봇 시장에서 특히 재활 의료 로봇 시장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기술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게다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매물대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15,000원대가 매물대여가지고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15,000원이 딱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네. 14,000원대 사면은 좀 매물대에 좀 부딪혀서 왔다 갔다 좀 하고 물량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 생각이 돼서 14,000원, 14,500원대가 타점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지금 15,000원
30원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매물대 딱 중간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좀 애매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30분만 좀 일찍 시작됐으면 네. 여러분들한테 좋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좀 골치가 좀 아파졌습니다. 저도 지금 고민이 너무 되는데 요거는 제가 뭐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 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종가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좀 말씀드리겠고 뭐 실적을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좀 중요해요.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데 이 기업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작년 7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규 상장한 종목은 오버액 물량을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기관이 갖고 있는 대량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 바로 이런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이 기업의 공모가는 22,000원이었습니다. 현재가 15,000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까지 아직 텀이 있어요. 여유가 좀 있는데 이 기업이 한 1년 정도 되면요. 지금 3개월 정도까지는 500 물량이 다 나왔고 1년 정도 되면은 500 물량이 한 220만 주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하루 거래량이 지금 50만 주에서 100만 주 사이기 때문에 부담되는 물량이에요. 근데 500 물량 나오는 게 올해 7월이니까 아직까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충분히 매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장기로 끌고 가신 분들은 그걸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한 달 이내로 끌고 가실 분들은 그건 전혀 상관없이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자, 이 기업의 매매 전략을 다시 한번 제가 아침에 짜온 거라 1시간 전에 짜온 건데 지금 가격이 올라가지고 좀 난감하긴 한데 일단은 종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종가까지 한번 기회가 안 온다 그러면 아침에 제가 두 종목 또 드렸잖아요. 그 종목 위주로 보시고 특별히 오늘 이 종목을 꼭 사야 되는 그런 명분은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자리가 온다 그럼 사야 되는 거고요. 원하는 자리가 안 온다 그러면 보내주세요. 대신에 현금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내일 또 새로운 종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었을 때 추격 매수 하지 마셔라.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장에 이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거래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PNS 미케믹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래 설정한 가격은 14,000원, 14,500원이 여기가 매수가였는데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14,500원 밑으로 좀 기다려 보시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14,500원 밑에서 매수가 가능하시다 그러면은 손절가 13,000원 설정하시고 목표가는 자, 15,500원이 매물대거든요. 이거 돌파하면 18,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8,500원. 대신에 매수는 14,500원 밑에서 매수가 맞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종목이 만약에 매수가를 안 준다. 그러면 매수하지 마시고 앞에 드렸던 두 종목 있죠. 그 종목을 대신 매수한다 생각하시고요. 이 종목 오늘 아니면 내일 또 매물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자리 줄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문의 주셨던 대로 그냥 날아가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날아가라 그러세요. 다른 종목 제가 떠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쪽에서 사지 마시고 이런 종목은 지금 매물대 있으니까 밑에서 14,500원, 14,0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아쉬워요. 앞서서 특징주들 사이에서도 로봇주가 있었는데 네. 제가 이 종목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늘 로봇 얘기 해주시겠거니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로봇이 2월까지도 좀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좀 이런 강세를 끌고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2023년에 AI하고 로봇이 네.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말부터 AI 쪽이 많이 살아났잖아요. 근데 로봇은 지금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 확실히 해갖고 자회사로 편입하겠다 그러니까 아마 그날이 12월 31일이었을 거예요. 우리 시장 쉴 때. 그 이후부터 로봇이 살아났잖아요. 지금 로봇이 살아난 게 지금 기껏해야 2달이 거의 안 됐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AI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들어보면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AI 하고 있지만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어떤 수식어냐면 피지컬 AI라고 붙어요. 그러면 AI의 피지컬, 몸체를 붙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로봇, 두 번째 자율주행. 올해 메인 테마는 요게 될 것 같고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테슬라가 6월달에 로보택시 정식적으로 출시한다 그랬죠. 그건 피지컬 AI의 첫 번째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 자율주행 로보택시 만드는데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나요? 아니에요.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가 말을 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하겠다, 투입을 하겠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로봇이에요. 다시 말해서 피지컬 AI, 로봇과 자율주행 자동차 두 개 다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적어도 테슬라의 로보택시 나오는 올해 6월. 이게 6월달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일론 머스크 항상 말을 해놓고 2달, 3달 밀리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6월달. 그리고 거기서 미뤄진다면 더 좋죠. 왜?
로봇하고 AI 이슈가 6월달, 8월달, 10월달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이슈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뭐 6월, 최소한 6월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내내 이 로봇 이슈는 계속 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로봇을 너무 짧게 보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PNS 미케이크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이 뭐죠? 로봇이었잖아요. 제가 보면 매주 로봇 한 종목이나 두 종목 계속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아쉽다 그러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종목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제가 새로운 종목 계속 로봇주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려우신 분들은 황금맥 찾아오셔가지고 도움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제 방송 챙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 올해 계속 못해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모멘텀이 나와 있는 6월까지는 조금 더 여유롭게 로봇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S 황금맥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